한국 땅이지만 한국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구역인데요. 그런데 우연히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통선 안에 일반인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철원입니다. 아직은 민통선 구역은 아니고 지금부터 운전해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오랜만에 북쪽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요한데요. 하지만 이곳을 예약하기 전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담당자분한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는데 추워서 괜찮으실까요? 너무 추워갖고 바깥쪽이 얼어버리니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립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머물기 위한 3가지 규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10시 점호 후 시동 켜지 않기. 두 번째, 안전을 위한 새벽 불침번 서기. 마지막으로 상황 일지 남기기입니다. 과연 제가 민통선한 고요하고 차가운 겨울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1번 칸이랑 2번 칸이랑 노란색 부분 작성해주시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분증과 출입신청 작성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이곳은 인솔자를 통해 하루에 딱 3번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은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검문소를 지나서도 목적지까지는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못하는 길이라서 인솔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운전해서 들어가자 드디어 목적지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초행이신가봐요. 예, 초행이에요. 여기 완전. 함수 들려주세요. 예.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마치고 들어온 곳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북한과는 무려 4km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캠핑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캠핑장에는 저랑 촬영 도와주러 온 제 동생밖에 없어요. 이번엔 특별히 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인 캠핑이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참고로 1박 이용료는 4만원인데 이 중에 만원은 철원군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일단 텐트는 쳤고 동생이 사온 치킨을 먹을 겁니다. 잘 먹을게. 양념 바르고 싶다. 까르보랑 같이 먹어야겠다. 첫 일지를 작성해봤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 장소의 분위기에 대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평소 입담이 좋은 동생에게 빅재미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민통선 안에 처음 들어와 본 관악구 사는 박모 씨를 불러봤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지? 아, 초소 앞에서 살짝 두근거린 정도? 그러면 이 안에서 기대한 건 뭐 어떤 거였는데? 그 삼엄한 느낌? 북한이 저 멀리 보일 것 같고 철조망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그냥 되게 촌에 놀러 왔다 이런 느낌이지 여기가 딱히 민통선이라는 느낌이 1도 안 들어. 조금 느껴진 거 하나, 대포 소리 계속 들리는 거.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고. 너무 노잼이라서 이거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감을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지? 일단 알았다. 들어가고 이따 밥 먹을 때 부를게. 사실 동생이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철원군 금북면 유곡리. 유곡리는 1970년대 대북한 우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건설된 전략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주변에는 그 당시 형성된 마을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된 후부터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이 캠핑장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고 이 바깥쪽은 완전히 단절,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삼엄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마을 안에 캠핑장이 있는 느낌. 근데 오늘 들어온 사람이 저랑 제 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캠핑장 자체는 정막 그 자체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제 목소리, 까마귀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 참고로 이 캠핑장은 11월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 손님이지 않을까. 이 캠핑장은 1994년 폐교된 유곡 분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니 학교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바리스타 마르코가 있지만 고장났고요. 부탄가스랑 음료 같은 것도 살 수 있네요.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샤워장도 있는데 오늘은 추워서 못 쓸 것 같아요. 더 이상 체온을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원수는 나오는 편. 여기는 탁구장이 있네요. 애들이랑 같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놀이방 같아요. 혹시나 추우면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11도고요. 새벽에도 8도까지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체감 온도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겁나 뜨끈뜨끈하겠다, 그죠? 오늘 저는 시동을 끄고 차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핫팩 100개를 이용해 체온을 유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침번 근무에 필요한 온도 체크 준비도 했습니다. 지금 16도? 어느덧 시간이 4시 5분이네요. 점점 캠핑장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걸 꼽으라면 저 동상이 아닐까. 밤 12시 되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닐까? 저기도 동상이 하나 더 있네. 불침번 설 때 저 동상이 제자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운동 좀 하고 올게요.
포켓몬 잡으러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렇게 캠핑장 안에 고립된 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인지 눈앞에 있는 저 통일촌 마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군사 분계선에서 가장 인접한 마을 유곡리 통일촌. 최전방에서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역사를 만들어 온 마을이었기에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이곳이 뭔가 아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해가 지자 캠핑장 안은 완전 깜깜해졌습니다. 자동차 라이트 없이는 저녁을 못 먹겠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너무 어둡다고 하니까 전구를 빌려주셨어요. 볼 수 있겠나? 이제 고기를 넣고 500g인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원래 500g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얘가 두께가 있어서 그래. 두께가 있어서 그렇구나. 방금 동생한테 고기 굽는 씬 촬영 좀 도와달라고 카메라랑 조명 좀 들고 있어 달라고 했거든요. 조명으로 고기를 안 비추고 카메라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제 동생이 좀 많이 아파요. 좀 잘 힐링시켜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는 것보다 낫잖아. 시끄럽고요. 지금 현재 시각 18시 48분 저녁 식사 준비 중이고요. 현재 기온은 8도씨 정도 됩니다. 근데 오빠 여기 혼자 왔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기 혼자 왔었어. 분위기 난 좋았을 것 같아. 살짝 겁은 났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을 거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오빠 화장실 가는 게 무섭대. 불침번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시에 자서 6시에 깬다 치면 중간쯤이 한 1시, 2시, 3시쯤이잖아. 이 하고 싶은 시간대 있나? 하고 싶은 시간대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또 몇 시가 좋은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 모르는구나. 그 시간대는 다 안 좋다 사실. 나는 일단 2시? 그럼 난 3시. 아니다. 바꿀래. 1시? 그럼 1시에 깨가지고 혼자 좀 찍어라. 너 지금 내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데 나.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소리가 칙칙칙 나네. 나름 그래도 여기가 공기도 좋고 힐링 장소로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장소의 매력이 있잖아요. 민통선 넘어서. 금방 식은 거 아니야? 한번 먹어봐. 익었는지. 연하다 고기가. 먹자 시키. 짠. 짠. 와 완전 시원해. 드디어 야생동물을 만났습니다. 고양이 맘대로 먹어? 괜찮아. 귀엽게 생겼다 근데. 보이지? 옳지. 아니 처음에는 과자를 물고 가길래 자기 새끼 주려고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무 밑에서 지 혼자 먹더라고요. 진짜 눈물 찔끔 나다가 갑자기 눈물 쏙 들어갔어. 그렇게 민통선 타이거와 함께 즐거운 저녁을 마쳤습니다. 도망간다. 너무 가까우니까. 가까워. 지금 시간 21시 32분 취침 준비를 할 겁니다. 하나 둘. 점호 끝. 인원 이상 없고요. 온도는 10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10도인데 공기가 싸늘합니다. 비수가 꽂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일단 핫팩을 100개를 가져왔거든요. 50개를 일단 뜯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불침번을 설 건데 온도 체크를 해서 만약에 춥다 그러면 이제 불침번이 남아있는 핫팩을 뜯어서 실내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진짜 춥다 근데. 근데 나 텐트 바닥에도 깔고 싶은데. 오 추워. 오 바람 미침. 바람 한번 불 때 진짜 장난 아닌데? 그리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50개의 핫팩을 뜯어서 흔드는 게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일단 뜯어서 쌓아놓고 이래 순서대로 흔들어야지. 저 오빠야 숨 쉴 때마다 찾고 있어.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생각보다 추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빠 이 안에서 얘네끼리 마찰이 일어나야 얘네들이 빨리 뜨거워지는데 너무 여러 개를 잡고 하면 그 안에서 얘네들이 마찰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다 준비가 됐고요. 차에 깔겠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텐트 가서 작업하고 있네요. 밤에 텐트에 자는 맛이 있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잘 닫고 자라. 행운을 빈다. 들짐승이 잡아가진 않겠지? 백구라도 좀 해줄래? 너무하네. 따뜻하게. 그리고 10시가 넘어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침낭이랑 담요까지 다 넘겨줬어요. 지금 차 안 온도는 18도라서 의외로 춥진 않고 이제 여기 있는 핫팩들 가지고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핫팩이 많으니까 좀 푸근하고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침낭 없어도 충분하겠는데요? 팔 딱 걸치면 팔이 따뜻해요. 10시 38분이거든요. 불침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12시 46분인데 시간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일단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이게 근데 짐승 소리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온도는
제대로 찍히고 있나? 지금은 괜찮은데 들짐승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움직이니까 조용해졌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나 무서워서 못 가겠음. 바람 소리도 엄청 들리고 불침번을 계속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근무 중 이상 없었나? 이상 없었습니다. 깨우러 와야지. 알아서 깨겠지. 동물 소리는 그 뒤로는 안 들렸나? 뭔가 발자국 소리 같은 거 들렸는데. 야생동물이 있나 보다. 시끄럽게 돌 졸라 밟고 다니대. 아씨 미안. 너무 미안. 내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알았다, 쉬라. 오케이. 팔도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짜 고요하네요. 캠프 안에 이 불빛이 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깨가지고 동물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살짝 소름 끼쳤어요. 다행히 동상이 움직인 흔적은 없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화낸다 진짜.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서 핫팩이 있으니까 버틸만 합니다. 지금 이게 제 위치고 엄청 최전방이죠. 군 생활을 후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전방이 훨씬 더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리스펙을 해왔습니다. 진짜 적과 마주하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 전방에 배치된 군인들 너무 고생이 많고 몸 건강히 전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고 근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6시 기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잘 잤던 걸 보면 날씨가 생각보다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북과 마땅한 이곳에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새벽에도 경계를 서고 있는 국군 장병들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캠핑장을 떠나며 다시 통일촌을 지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지뢰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며 활력이 돌았던 이곳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 소멸 1위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접경 지역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이 유곡리에도 다시 아이들 소리가 들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을 마음에 담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